안녕하세요. 오늘은 13차 시 공부가 시작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변화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86쪽, 이제 현대화의 새로운 특징이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화에 따른 생활 공간과 생활 양식의 변화, 그리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 이게 요즘 굉장히 심각하죠. 그 문제점과 해결 방안, 이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교과서 86쪽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죠? 같이 교과서 내용을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의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에는 이제 정의가 쓰여 있어요. 그건 같이 밑줄 그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들어갑니다. 정보화는 구단 밑줄 그란 얘기예요. 한 사회에서 지식과 정보가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어 산업을 비롯해서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의 뜻이 되겠죠. 거기까지 밑줄을 그어놓고요. 이런 정보에 따라서 첨단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많은 정보를 우리는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장 간단하게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 스마트폰부터 시작해갖고 늘 여러분들이 만지고 있는 퍼스널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기본적인 정보화 사회의 도구라고 받을 수가 있죠. 활용하게 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공간,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런 가상공간이 형성되면서 인간의 공간 이용 방식과 생활 양식의 다양한 변화를 갖고 오게 되는데, 그런 변화를 갖다가 책에서는 5가지로 나눠서 봐주고 있습니다. 먼저 첨단 정보통신 기술 발달에 따른 공간 이용 방식과 생활 양식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매우 생소했던, 사실 컴퓨터는 용어 자체도 생소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엔 그게 일상화되고 여러분들 귀에는 매우 익숙한 그런 용어가 되죠. 몇 가지 약자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미리 선생님이 여기 약자를 갖다가 원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적어놨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고요. 자, 공간 정보 기술 활용, 이게 일상화된다는 얘기죠. 생활 양식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은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라고 많이 얘기해 줍니다. 여기 써 있죠. Global Position System입니다.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한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인데 더 흔하게 GPS라고 많이 사용하고 있죠. 를 통해 공간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내비게이션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했나 하고 선생님이 찾아봤더니 길 안내기, 이런 식으로 도로 안내기, 길 안내기. 가장 가깝게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것은 아빠 차에서 볼 수가 있죠. 어떤 목적지를 정해놨을 때 그 목적지를 정하고 가장 빠른 길을 검색해 주는, 바로 GPS를 이용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길 안내기, 내비게이션이 되겠죠. 를 활용해서 최단 경로를 쉽게 파악한다. 또한 지리정보 시스템, 이 전반적인 흐름을 갖다가 사실은 우리가 모든 걸 접하고 있는 정보를 지리정보라고 얘기해요. 그 지리정보를 갖다가 컴퓨터에다 입력해 놓고 그 안에 들어간 내용을 우리가 적당히 조정을 해갖고 필요한 자료를 뽑아내는 그런 흐름을 갖다가 우리는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GIS라고 많이 쓰고 있고요.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입니다. 약자로 GIS다. 를 이용하여 상점과 주거지의 최적 입지를 분석할 수가 있다. 무슨 얘기냐? 가장 우리가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런 곳을 찾는데 지리정보를 컴퓨터에다 집어넣고 접근성이 어디가 제일 좋은가, 집가는 상대적으로 어디가 제일 싼가, 도로와 얼마큼 가까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가, 이런 정보들을 갖다가 전부 어디다 놓는다? 컴퓨터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런 많은 정보가 전부 지리정보예요. 그 지리정보의 양은 거대하기 때문에 나중에 같이 나오지만 데이터베이스, 거대 자료,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야만 손쉽게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분석할 수가 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거대 자료를 활용한다. 이 지구상에는 엄청난 자료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옛날처럼 글로 써갖고 통계 자료를 만들어서 뽑아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누가 해준다? 컴퓨터가 해주는 거죠. 자, 책의 내용 보니까 인터넷 검색 기록, 위치 정보, 폐회로 텔레비전, CCTV, 뭐 여기 약자 써놨죠? CCTV. 정보, 자연재해 정보. 지금 우리가 당장 당면하고 있는 자연재해, 뭐 태풍이 어떤 식으로 오고 그가 어떤 식으로 진행 방향을 갖고 올 것이며 걔네들이 어떤 피해를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전에 많은 태풍을 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컴퓨터에다 입력해 놓은 거죠. 그걸 쫓아서 이제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새로운 그런 난국이라고 얘기하는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료를 갖다가 소관에다 집어넣고 그 전에 있었던 다른 질병, 전염병을 자료에다 집어넣고 그와 비슷하게 전파되고 퍼지고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보는 것이죠. 다양한 기록이 저장된 거대 자료는 국가의 공공정책이나 기업의 마케팅 등에 사용된다 해서 지금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하고 있는 핸드폰을 옆에다가 핸드폰을 이용해 갖고 그 실시간 버스 도착 정보 안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이 거기 사진으로 나와 있죠. 일종의 어플리케이션은 응용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번역해서 얘기해 줍니다. 왼쪽에 작은 글로 참고자료 용어 설명이 나와 있죠.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와 지리정보 시스템 GIS가 나와 있습니다. GIS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다양한 지리정보를 수치화하여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수치죠. 컴퓨터에 입력 저장하고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 종합하여 제공하는 시스템, 이걸 갖다가 GIS라고 얘기해 준다. 아래 탐구 활동은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먼저 87쪽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가상공간 활용을 따른 생활공간과 생활 양식의 변화를 살펴보는 겁니다. 먼저 정치 생활에서도 정보화가 매우 유용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SNS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이나 인터넷 게시판을 활용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등 시민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면서 직접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직접 민주주의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대표를 뽑는 대의민주주의라고 얘기하죠. 일종의 간접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일상화돼 버렸는데 지금 이 정보가 이루어지면서 본인의 생각을 한꺼번에 쉽게 전부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유용하게 사용되죠. 그래서 실제 사람이 모이지 않고 각자 손으로 어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고 컴퓨터의 버튼을 눌러서 자신의 의견을 갖다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오기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거짓 정보, 가짜 뉴스, 때에 따라서는 SNS에서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파워 블로거들이 적당히 여론을 조작할 수가 있어요. 정치에서도 이게 가능하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정보에 따른 문제점이 요즘에 상당히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표현을 요즘 많이 쓰고 있죠. 정말 이것은 우리가 고쳐야 될 겁니다.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죠. 일단 찔러보고 그 다음 아니면 관둔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치 생활에서 정보화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봤고요. 두 번째는 경제 생활입니다. 지식정보 산업과 관련된 직업이 증가했고요. 재택근무가 가능해졌다. 거기 재택근무 정도 밑줄 하나 가놓으면 괜찮겠네요. 제1, 2차 산업과 정보기술 간의 연계가 이루어지면서 고객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생산이 활성화된다. 맞춤형 생산 활성화 밑줄 하나 가놓죠. 또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여러분들도 많이 이용하죠. 요즘에는 코로나 사태가 되면서 특히 택배문화 이런 것과 우리가 주문해갖고 집에서 받아먹는 이런 일상생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다음 무점포 업체의 증가, 물론 이것과 함께 택배산업의 발달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등으로 가상공간을 활용한 소비 방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생활의 변화입니다. 이거 그냥 놔둬도 돼. 이제. 자, 이런 차인벨 소리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서 귀에만 익숙했던 그 소리를 들으니까 또 새롭네요. 자, 계속 이어집니다. 사회생활입니다. 쌍방향 통신 매체 이용으로 정보 교환이 쉬워지면서 일상적인 정보의 생산과 소비가 활발해졌다. 그것도 같이 미치고도 괜찮겠죠? 정보 교환부터 시작해서 생산 소비가 활발까지. 그리고 가상공간에서는 인간 관계 활동이 증가하고, 가상공간에서의 활동, 직접 대면 활동이 아닌 컴퓨터를 이용한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SNS를 이용한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좀 더 쉽게 이루어지는 사회, 그걸 갖다가 거기에 고딕체로 표현해줬죠. 유비쿼터스의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이 그런 거죠. 어디서나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정보와 베이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깔려 있어야 되는 거죠. 구축으로 온라인 교육과 진료 서비스 등이 확대되고 있다. 지금 여러분들도 하고 있는 것도 일종의 온라인 수업이 되는 것이죠. 또한 지식과 정보의 공유 및 다양한 집단과 폭넓은 교류로 권위적인 인간관계가 수평적 인간관계가 된다. 1대1에, 그리고 어떤 지위라든가 이런 것과 관계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수평적 인간관계 밑줄 하나 그어놓고요. 개성과 다양한 가치를 존중한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다음 시간의 문제로 거론되는, 알게 모르게 자신의 정보가, 개인 정보가 자꾸 유출된다는 거죠. 그제 TV를 봤더니 어떤 한 사람이 한 2km 정도를 동네를 한 바퀴 도는데 CCTV에 17번인가가 찍혔다고 얘기를 해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지금 다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거래하는 것도 대부분 신용카드를 이용한 거래가 되죠.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샀느냐, 저 사람이 얼마큼 무엇을 소비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지는 겁니다. 개인정보 유출. 또 이것을 갖다가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거기 유비쿼터스 설명이 있죠.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을 했나 그랬더니 이렇게 두루누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라틴어에서 비롯된 것이죠. 어느 곳에든 존재한다 라는 뜻의 용어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무엇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런 정보를 갖다가 우리는 쉽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와이파이 이런 것들이 잘 깔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86쪽과 87쪽 아래에 있는 탐구 확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6쪽 것입니다. 자료 1. 거대 자료를 활용한 사회 문제 해결입니다. 거기 거대 자료, 빅데이터 용어가 나오고 있죠. 걔의 특징입니다. 빅데이터의 특징 밑줄 한번 긋죠. 일단 얘는 규모가 큽니다. 덩치가 크다는 얘기죠. 빅이라는 얘기에서 이미 알 수가 있죠. 생성주기가 매우 짧습니다. 만들어졌다가 금방 필요 없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문자와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포함한다. 그거 밑줄 쭉쭉 꺼놓으세요. 그러면서 얘는 디지털 환경에서 만들어진 자료이다. 그거까지 밑줄 그으면 되겠네. 그러면서 서울특별시가 심야 버스 노선을 정할 때 이 빅데이터를 이용했던 얘기죠. 거기에 들어간 자료는 눈으로 한 2줄 밑으로 갑니다. 휴대전화 통화량 엄청난 양이겠죠. 거기에 그게 30억 건. 이런 자료는 컴퓨터만이 소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심야 택시 승하차 자료, 시간 요금별 유동인구 자료 이런 걸 갖다가 어디에다가? 컴퓨터에다가. 결국 어떤 것을 이용한다?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얘기죠. GIS를 이용해서 분석해갖고 가장 좋은 버스 노선과 배차 간격을 정하는 겁니다. 결국 GIS를 이용해서 무엇에 이용한다? 실생활에 이용한다. 목적은 여기 있는 거죠. 또 하나가 나오고 있네요. 최근에는 아동학대 문제. 그 아동학대 문제 정도 밑줄로 놓고요. 쭉 정부가 어떤 자료를 이용하느냐. 거기 그 네모로 되어 있는 그림 아래쪽에 보면 아동의 건강검진, 예방접종, 양육수당, 장기결석 등의 아동정보. 굉장히 많은 자료죠. 빅데이터입니다. 거기에다가 단전, 전기가 끊어지는 걸 얘기해 준 거야. 그리고 단수, 물이 끊어지는 거야. 수도 끊어지는 거야. 이런 가구들, 그럼 비교적 이것들은 소득이 낮은 계층의 가구들이 되겠죠. 등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 이것도 역시 빅데이터가 되겠죠. 이런 걸 이용해서 아동학대 위험 가구를 조기 발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설명, 거대 자료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장점, 이런 거대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엄청난 많은 자료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은, 수업 시간 3분 전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의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뒤에 또 종칠 거예요. 신뢰도 높은 자료를 갖다가 뽑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료여야지 정확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고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 조사는 내가 사는 지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거대 자료를 발표해보자. 요즘 제일 문제화되는 것은 이거 코로나19에 따른 확산이라든가 이것의 피해, 요즘 또 태풍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피해, 홍수 피해, 이런 것들의 자료를 갖다가 모으는 것. 실제로는 우리가 모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모으는 것이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물론 모아서 어디다 집어넣는다? 컴퓨터에다 집어넣어갖고 GIS 시스템을 이용해서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87쪽 가겠습니다. 자료 2입니다.
정보에 따른 정치, 경제, 생활의 변화해서 가에서는 거기 따옴표 써 있는 것만 눈에 익혀두면 됩니다. 가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따옴표에 있는 직접 민주주의에 밑줄 그어놓고요. 헌법 개정안 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문에 나온 내용이니까 그냥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면 되고요. 나는 재택근무를 하는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역시 신문 내용을 갖다가 따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차분히 읽어주시고 그 아래 질문 한번 보도록 하죠. 나와 같은 정치, 경제, 생활의 변화가 직접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과 재택근무가 이루어지는 이런 변화가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요즘 와서는 이제 우리 모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쉽게 어디에 접할 수 있다? 정보사회에 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종합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정보와의 영향으로 가능했던 일 제시해보죠.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 수업을 갖다가 집에서 듣고 있는 것.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겠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피자라든가 햄버거를 갖다 주문할 수도 있고요. 영화 예약을 할 수도 있고요. 옷을 살 수도 있고요. 책을 주문해서 살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것이죠.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조는 사람 깨라고 자꾸 이렇게 벨이 울리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다른 곳을 이렇게 갈 때, 생소한 곳을 갈 때 그곳을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어떻게 가는 게 가장 빠른가 이런 것들도 전부 여러분들은 검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정보화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해줄 수가 있죠.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정보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그리고 해결 방안을 갖다가 같이 살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